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학년까지 다 끝냈지? 네. 그지? 숙제들 다 했어요? 응. 그래도 이 확통 중에서 제일 할만하지 않아? 뭔가 풀었을 때 확실히 있잖아. 그지? 이게 맞나 기가 아니라 모르는 건데 아는 건 확실하게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 그지? 제일 편하게 풀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은 안타깝게 다시 올려서 갑니다. 확률입니다. D, 확률. 자, 대단한 이단은 확률이 크게 뭐야? 여러 가지 확률과 그 다음에 조건 확률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후자에 이제 조건 확률 들어가면 조건 확률이랑 그 속에 또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게 또 들어있지. 그 둘은 오히려 괜찮아. 처음에는 배울 때 어떻게 했어? 되게 또 개념들이 낯설어서 어려웠지만 막상 걔들은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뻔하게 있거든. 확률을 만드는 구조가 너무 뻔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이쪽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거 여러 가지 확률. 말 그대로 여러 가지니까 제한이 없어요. 이것저것 막 다양한 데다 쏟아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자에서는 이 풀때가 제일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거야. 그럼 까다로우니까 그만큼 어떻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야겠지. 근데 자, 여기가 잘 안 되는 거는 아마 10중 8구는 다 그것 때문일 거야.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못 구해서. 그치? 경우의 수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럴 거야. 왜냐면 여기서 보면 수학적 확률은 뭐라 돼 있냐? 그지? NS분의 NA.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싸움인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부모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잘 풀어, 그치?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 그냥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세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튀어나오는데 분자인 너를 구하는 게 까다롭다. 그래서 이번 단원 구할 때 자, 경우의 수를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경우의 수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앞에서 어딘가를 봤는데 이제 비슷한 거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넘어가서 공부하는 그지?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들만 좀 골라서 볼게요. 일단 경우의 수 구하는 싸움이라고 그랬고 D11번 보시면 자,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 할 때도 이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우리가 별도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거의 완전 전부 다 일일이 세는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자, 특정한 조건 좀 보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근데 A가 원소가 4개인데 A의 부분 집합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의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에 4성계의 집합 문자지. 총 16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16개 중에서 몇 개를 서로 다른 2개를 택했어.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했어. 그럼 자 16개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한 경우 수는 당연히 16C 2 이렇게 되겠지. 택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확률 하면 우리가 뭐 하자면요 때를 찾아서 끌라 그랬지. 뭐 할 때 앞쪽이 뭐가 된다? 분모. 그 이유가 분자로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럼 분모는 쉽지. 근데 16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할 때 16C 2 계산하면 16 곱하기 15 나누기 2팩 8 곱하기 15니까 120인가? 자 이제 분자 구할 차례야. 분자는 어디 보냐? 뒤쪽 보는 거야. 뽑은 두 집합 중에서 하나가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집합을 2개 뽑았는데 하나가 다른 거를 포함한대. 그지? 부분 집합이니까. 하나가 다른 집합을 포함하는 그런 집합은 어떻게 2개를 뽑아야 되냐? 그 경우의 수를 세라 이게가. 힘들잖아. 왜? 너희 부분 집합이 공집합도 있고요, 1집합도 있고, 2집합도 있고, 3집합도 있고, 4집합도 있지만 1, 2집합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2개짜리. 그 다음에 1, 2, 3, 3개짜리도 존재하고요. 그치? 4개짜리도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집합을 너를 택하면 너의 부분 집합을 구하면 그게 다른 또 다른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두 집합을 택해야 되는데 한 놈이 다른 놈에 포함되려면 내가 일단 한 집합을 택하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해주시면 둘은 항상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그 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택하는 한 집합을 어느 걸 택할지에 따라서 그때의 부분 집합이 계속 또 달라지니까 결국 뭐야? 단어가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지. 직접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찾는 문제는 뭘 이용하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벤 다이어그램. 자, 어떻게?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은 A지. 1, 2, 3, 4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데 내가 지금 몇 개? 두 개의 집합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냐? 찾아내야 되냐? 그지? 그 두 개의 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두 개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찾아낸 두 집합은 분명히 A 안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요구하는 거지. 하나가 다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맞게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여기 안에다가 1, 2, 3, 4, 5원소를 채우면 되잖아. 맞니? 봐봐. 1, 2, 3, 4, 5원소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야? 여기 원안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도넛 모양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세 군데. 총 세 군데의 원소를 채울 수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 안에 1, 2를 채우고 여기에 3을 채우고 바깥에 4를 채웠어요. 그럼 한 집합은 뭐가 되냐? 1, 2. 두 번째 집합은 뭐가 되니? 1, 2, 3. 바깥에 4가 있는 거겠지. 애초에 내가 어때? 두 개의 집합을 서로 포함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소를 어떻게 바꿔놓어도 항상 포함관계를 성립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집어넣어도 항상 이 포함관계를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결국 봐봐. 둘이 포함관계에 있도록 하는 집합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는 알싸리 포함관계를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원소를 꽂아 넣는 경우의 수는 어때? 완전히 똑같다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둘, 세 군데에다가 몇 개의 원소를? 네 개의 원소를 꽂아 넣으면 되겠지? 상대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의 상대가 있고 거기에 뭐를? 서로 다른 네 개를 집어넣는 거지. 중복되니 안 되니? 되잖아. 같은 상자에 두 개 집어넣어도 되잖아. 세 개 집어넣어도 되잖아.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 몇 개를? 서로 다른 네 개를 중복해서 집어넣는 거야. 자, 서로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중복 순열이겠네. 이렇게. 맞나요? 이게 우리가 찾는 분자가 될 거라고요. 이름이 상자가 하나, 둘, 세 개의 상자에 집어넣어야 될 게 1, 2, 3, 4라는 서로 다른 네 개야. 서로 다르니까 넣는 순서 중요하지? 순열이야. 그리고 각 상자에 원소가 여러 번 중복해서 들어와서 상관없지? 중복 순열이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야. 이걸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떤 포함관계에 있는 두 개의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포함관계를 만들어 놓고 원소를 그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랑 똑같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지. 네? 뭐라 돼 있어? 서로 다른 게 있잖아. 집합을 두 개 택해야 되는데 16개 중에서 택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라고요. 그 말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여기다가 원소들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 얘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너랑 둘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가 될 거고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안에 집합은 안 가지지만 바깥의 집합 니만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가 될 거 아니야. 맞네? 그럼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요 집합은 2를 안 가지고 있지만 요 집합은 2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두 집합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2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차이가 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원소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예를 들어서 1, 2가 들어있어. 그러면 작은 집합 뭐가 되니? 1, 2. 큰 집합도 뭐가 되니? 1, 2. 그지? 그럼 두 집합이 어떻게 되니? 똑같아진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합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안에다가 원소들을 꽂아 넣다 보면 어때?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우리가 중복순열이나 중복점 할 때 빈 상자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지. 세 군데 중에서 빈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포함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비는 건 괜찮아. 여기 비는 것도 괜찮아. 그지? 여기 비면 안에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홍집합 되는 거지. 여기 비는 거, 여기 비는 거 괜찮다고. 근데 여기는 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비면 두 집합이 같아지니까.
그럼 여기가 비는 경우를 빼야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빈다는 건 어떤 말이니? 1, 2, 3, 4를 여기 안쪽이나 바깥쪽 두 군데만 집어넣게 되면 가운데는 비겠지. 두 군데만 중복해서 몇 개를, 네 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게 뭐야?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그걸 빼주고 남는 게 서로 다른 집합만 남지 않겠어요? 그지? 그러면 기본수는 얼마야? 3의 4승 2의 4승. 따라서 우리가 확률은 120분의 60. 이거 나오면 24분의 13. 자, 이 집합의 어떤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이용한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는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수능 특강에서도,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두 문제는 들어있었어요. 두 문제나 같은 비슷한 내용이 두 문제나 들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야? 제대로 봐두라는 뜻이지, 그지? 됐다.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옆에 15번을 한번 보실까? 15번. 15번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운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사위로니까 A, B, C는 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가질 수 있겠네. 자, 그때 A, B, C가 다음을 만족시킬 확률은 돼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또 하듯이 뭐부터 해? 쉬운 부분부터 구해보시라고. 주사위 몇 개 던졌어? 3번. 그럼 6의 몇 승? 3승. 자, 이제 분자 구할 차례야. 자, 분자는 어떤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느냐?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2개 이상의 미지수가 존재하는 이런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인데, 그 미지수들이 무슨 상태야? 1부터 6까지 자연수지. 그지? 제한된 범위의 자연수인 경우는 결국 뭐 하는 문제야?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나머지 것들을 조건을 만족하게끔 개수를 찾아 나가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선생님, 이거 너가잖아요. 너가다. 맞아는 거다. 특히 주사위 문의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자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사위 문의 합이 얼마나 곱이 얼마나 밑장 나오면 그냥 다 하는 거야. 해봐야 몇 개 되냐 안 되니? 몇 개 안 된다고요. 그지? 꼴이랑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잖아. 하는 거라고. 직접 세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고민하지 마. 하는 거야. 혼자 뭐든 하나 정해야겠지. 어디 정할래? C부터 세는 게 낫지 않냐? 아닌가? B부터 정할까? A부터 정할까? 누구 상관없어요? 기분대로. 그래도 좀 봤을 때 어디를 정하는 게 좀 낫겠냐 싶은 거야. A, B보다는 당연히 안 끝에는 A나 C를 정하는 게 낫겠지. 따져보기가. 그치? C부터 할까? 그럼 자, C가 뭐일 때부터 할까? 1이면 안 되겠지. 1이면 네가 1이 돼도 괜찮겠지. 만 네가 1이면 A는 그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야. C가 뭐부터 괜찮으면 2부터 되겠지. 자, C가 2가 된다면 B 빼기 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어떻게 되냐?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B는 1, 2, 3, 4가 다 되는 거야. 근데 1이면 많이 쓰는 C가 2면은 그럼 여기는 2 이하지? 2 이하니까 1, 2가 될 수 있겠지 얘가. 그치? B가 1, 2가 될 수 있겠지. 그럼 B-2가 1 또는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B는 3 또는 4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또 3되면 A가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뭐 B가 만약에 3이 되면 B-가 1 되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얘가? 없잖아. 그럼 이것도 안 되네. 따라서 뭐니? B는 4밖에 안 되고 그때 A는 얼마 될까? 1밖에 안 되네. 그치? 근데 막상 해보니까 C를 정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인다. 그치? 그치? 막 썼다가 지웠다가 하니까 해보기 전까지 모르잖아. 내가 챙겨다니고 그래. 좀 더 빨리 태세 전환하는 것도 괜찮아요? 해보고 근데
만약에 그럼 B로 볼까? B가 그리도 그랬으니까 B가 뭐부터 되니? 3부터 아니 4부터 되지. 그지? 4 돼야지 2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잖아. B가 4면은 A는 뭐밖에 안 되고요? 1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니까 C는 2 이상이니까 C는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했지 않았어 되겠다. 이게 편하겠다. 오. 자 B가 뭐라면? B가 5면은 5 빼기 2니까 가운데가 얼마 돼? 3 되지. 그럼 3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A는 뭐야? 1 또는 2가 될 수 있네. 그치? C는 여기가 5니까 5 빼기 2는 3. C는 3 이상이니까 얼마야? 3부터 6까지. B가 뭐가 되면? 6이 되면 6 빼기니까 가운데가 얼마 돼? 4. 그럼 A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1, 2, 3이 되죠. C는 6 빼기니까 4. 4 이상이니까 4. 자 그럼 경우 수몇 가지야? B는 한 가지, A가 한 가지, C는 몇 가지? 5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5가지. 자 B 한 가지, A는 몇 가지? 2가지. 모두 상관없잖아. C는 3부터 6까지 4가지. 그럼 2 곱하기 4에서 8가지. 그지? A는 3가지가 될 수 있고 셋 중에 아무거나 될 수 있고 C는 4, 5, 6. C도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3가지니까 9가지. 그 다음에 17, 22. 따라서 확률은 216분의 22. 일어나니까 108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치? 와, 선생님, 거의 그진 다 센 건데? 맞아요. 무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얘기야. 뭔가 경험에서나 확률을 구할 때 뭔가 있어 보이게끔 뭐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 뭐 여러 가지 순열 이런 거 쓰는 게 좋겠지. 근데 항상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보고는 가자는 얘기.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19번 한번 보실까요? 결국은 자 방금 좀 전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우의 수다. 당연히 확률도 경우의 수가 연결되는 거니까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뭔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 그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C를 따라서 분류를 했더니 조금 복잡해졌고 방금 바꿔가지고 B에 따라서 분류할 때 좀 더 쉬워졌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는 게 결과 당연히 똑같겠지. 결과 당연히 똑같겠지만 세는 게 빠르고 정확하냐 아니면 힘들고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할 때는 분명히 답은 한 가지 아니야. 풀이가 접근한 방법 한 가지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과연 내가 푼 게 맞았다고 다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푼 풀이가 되게 어그지 풀릴 수도 있고 힘들게 생길 수도 있어. 그보다 훨씬 간단히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긴 풀이나 아니면 해설제 풀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그치? 너네 풀이를 조금 더 세련되게 가다듬으셔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10분 한번 보세요.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전을 7번 던졌어요. 그럼 품목은 일단 뭐야? 동전을 7번 던지면 2의 7승이지. 2의 7승은 얼마야? 128. 그치? 자, 이제 뭐 구해야 돼? 혼자 구해야 돼. 근데 혼자 구니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 쓰는 거지. 가나를. 자, 첫 번째,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두 번째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너희 이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수능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형태가 저거야. 어떤 경우의 수 구하거나 어떤 확률을 구하라 할 때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두 개의 조건을 한꺼번에 놓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두 조건을 한꺼번에 고르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둘 중에 한 개의 조건만 먼저 고려하는 거야. 그치? 뭐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일반적으로 가를 먼저 고려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봐. 많이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조건 하나 들려있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요.
가를 만족하는 전체를 다 구하라고. 그러면 자 여기 안에는 당연히 가를 만족하는 것만 골랐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썼지. 신경 안 썼으니까 아 여기 안에는 나를 만족하는 것도 있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것도 다 섞여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그 다음 할 일은 뭐니? 원하는 거는 가와 나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것 안에서 누굴? 얘를 골라내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 중에서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자,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저 안에서 다시 찾아도 좋고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켜서 되는 거예요. 제외시켜 남는 게 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나오면 되니까. 뭐야? 여사건. 여사건을 접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이게 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수를 골라. 나머지 한 조건은 일단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만 다시 뽑아내셔야 돼. 그걸 다시 뽑아내든지 아니면 그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떼버리든지 그는 그때 문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쪽을 택하시는 거야. 무슨 경우 별 얘기 없잖아요. 그냥 별 얘기 없는데 그냥 생각을 이렇게 가시라고요. 조건 두 개를 했으면 한꺼번에 고민하니까 어려워 하는 거야. 그냥 하나 지우라고 머릿속에 있어. 그지? 하나의 조건만 보고 구하셔. 그래 놓고 그 다음 조건을 가시라고요. 됐지? 그럼 여기도 보세요. 뭔가 앞면이 3번 이상 나온 데다가 앞면이 6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 너무 복잡해. 하지 말고요. 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가를 만족하는 경우를 먼저 찾아. 자, 가를 만족하는 경우는 앞면이 3번 이상 나오면 되겠지. 몇 번 중에서? 7번 중에서. 그지? 그럼 앞면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5번 나올 수도 있고, 6번 나올 수도 있고, 7번 나올 수도 있겠다. 몇 번 중에서? 7번 중에서. 그럼 7번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7번 중에서 앞면이 나올 자리 3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어디서 앞면이 나올지 선택하면 되니까 73이 되겠지. 자, 앞면 4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면 위치 4개를 정해주면 되지. 그치? 앞면이 5번 나오는 경우는 저 7번 중에서 앞면이 어디에서 5번 나오는지 이런 걸 찍어주면 되는 거고 6번 나오면은 7번 나오면은 여기 되겠다. 자, 이렇게 푸셔더라도 또 어떨 수 있어. 오이씨 봐봐. 앞면이 3번 이상이라고? 그럼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개 많네? 그럼 반대쪽 생각해보라 그랬지? 반대쪽 뭐니? 앞면이 0번, 1번, 2번 이거 훨씬 편하네? 그럼 6건은 풀어도 되겠다. 그럼 전체 얼마예요? 128번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를 빼도 상관없겠다. 위나 아래나 결국 계산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 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88이 나온대요. 계산은 해보시고. 자, 안 끝났지?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야? 두 번째는 뭔데? 이 88개의 경우의 수 안에는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모아놓은 거지만 여기 안에는 나를 만족하는 것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마지막 보면 뭐니?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잘 읽어라.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야? 앞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바로 앞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몇 번 얘기 없지? 그 뭐야? 적어도 한 번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네? 그러면 앞면이 6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나 봐봐. 여기에 앞면 6개 나올 수 있고요. 앞면이 3개 6개에서 그렇지. 앞면 4번 6개에서 상관없는 거지. 그지? 연속이란 말은 2개만 붙어도 연속이니까. 실제 5개 다 연속에 상관없고요. 또는 연속 또 연속 이렇게 연속하는 게 2개씩 연속하는 게 2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다 세서 골라내야 된다고 이게 안에서 88개 안에서. 근데 생각해봐. 방금 말한 것처럼 앞면이 연속한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생각해야 돼? 에이 더러우니까 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더러우니까 반대쪽을 보겠다. 여사건을 보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사건도 뭐 하는 거야?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반대는 연속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잖아. 자, 다섯 번째로 앞면이 연속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앞면끼리는 절대 붙어서 나올 수 없다. 그치? 앞면끼리 연속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우와. 앞면끼리 연속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떠올라? 우리가 줄 설 때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 생각나지?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는 어떻게 돼? 그래, 이웃해야 되면 니들끼리 일단 먼저 묶어서 줄 서는 거고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건 어떻게 하냐? 전체 이웃하는 경우를 뺐나? 물론 둘일 때 상관없지. 둘일 때는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셋 이상부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해서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는 게 아니라 그랬지. 둘씩 이웃하는 것도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랬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 어떻게 세웠어? 먼저 이웃해도 괜찮은 좋은 것들을 줄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양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씩 집어넣는 거잖아.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문제를 보면서 해결을 보인다고요. 맞네? 그게 기본 유형이잖아. 됐니? 이웃해서 줄 서면 안 되는 경우의 수는 항상 그래. 이웃해도 되는 것들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 양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라고. 됐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 그러면 봐봐. 지금 나는 이 중에서 연속하면 안 되는 경우를 뺄 거라고요. 그지? 그럼 일단 이 앞면은 몇 번? 3번 이상 나온 거 안에서 보는 거야. 근데 봐봐. 자, 앞면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세려면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중요하겠지. 이 안에서 뺄 거기 때문에 일단 앞면이 몇 번 이상인가? 여기 안에는 앞면이 3번, 4번, 5번, 6번, 7번만 나와있지. 그럼 경우가 어떻게 돼? 하나 된다. 앞면이 3번 나온 모든 경우가 이게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서 앞면이 3번이지만 이웃하지 않는 거를 빼버릴 거야. 그래, 이웃하는 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앞면이 3번인데 이웃하는 게 없도록 하려면 먼저 이웃해도 좋은 것들 누구니? 뒷면이지. 앞면 3번 나왔던 얘기는 뒷면에 몇 번 나왔던 얘기니? 4번 나왔지. 그러면 그 이웃해도 좋은 뒷면을 4개를 줄 세워. 몇 가지야? 한 가지. 답장 아니야. 뒷면 4개 똑같은데 뭘 줄을 바꿔. 그냥 한 가지지. 자, 그러면 뒷면이 이렇게 4개 들어가면 이제 앞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사이사이와 양끝 총 5개 중에서 골라 들어가면 되겠지. 하나씩. 맞니? 5개 자리에서 3개를 골라서 앞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다섯만 따라오니? 졸린 거니? 그래, 힘을 빡 주고 있는데? 그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니? 앞면이 몇 번? 4번 나올 수 있잖아. 앞면이 4번 나오는 것도 여기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는 우리 뭐야? 앞면끼리 이웃하는 경우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낼 거라고. 그럼 앞면이 4번 얘기는 뒷면이 몇 번 나왔던 얘기? 3번. 그러면 이웃해서 저는 뒷면 3번을 먼저 배열하고 앞면에 들어갈 자리가 몇 개 있어? 4개네. 그럼 그 4개 자리 중에서 앞면 4개를 골라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앞면이 자리가 4개인데 그 중에 4개 앞면 집어넣는 거는 4C3. 5C3은 얼마야? 5C2. 10. 다이사는 1. 자, 그 다음에 앞면에 5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앞면에 5번 나오면 어때? 뒷면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 둘 사이사이 양끝에 앞면 5개를 이웃하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앞면에 5번 나오면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네. 어떻게 나쁜 거야? 그럼 뺄 거 있다 없다? 뺄 거 없어. 앞면 5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 안에 앞면 5개 안에는 무조건 앞면이 연속한 경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지. 있을 수밖에. 그럼 우리 빼야 될 건 뭐니?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나 만족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가를 만족하는 전체 88개 중에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뺄게요. 얼마? 10개 있고 얼마? 1개 있습니다. 빼고 나오면 77이 되겠다. 자, 그럼 확률이 얼마 되니?
128분의 77이 되겠네. 128분의 77. 7로 나누면 7로 안 나눠지는데? 뭐 잘못했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아 이게 88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계산을 한 게 아니었지. 이게 얼마니? 1, 7시요. 7시는 7, 7시는 21. 그럼 28, 29. 128에서 29 빼면 얼마니? 99지, 그지? 내가 계산하기 싫어서 답장 받을 때 운동을 하겠다. 얘가 99에서 늘 빼면 조원수는 얼마 나오고요? 88 나오고요. 우리가 찾은 확률 얼마다? 128분의 88이 되겠다. 8로 나누면 8이면 8, 8이면 48. 16분의 12이 되겠네. 됐어? 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돼. 물론 선생님 29 문제인데요. 어렵지만 이 구조로 보자는 얘기야. 방금 선생님 구조 설명했지 이거.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서 확률 구하는 문제.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구합니다. 이것만 찾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골라내든지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솎아내든지 하시면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보여질 거라고.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다음 31번 가시겠습니다. 31번.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하는 얘기들은 머릿속에 좀 저장을 좀 해두세요. 꼭 문제 풀 때 머릿속에서 딱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31번도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게, 예를 들게 생각할게. 주머니에 빨간 공이 5개가 있고요. 파란 공이 3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선택할 건데, 그지? 3개를 선택할 건데, 3개를 선택해서 했을 때,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1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온다고. 자, 3개를 선택하는데, 뽑은 공은 다시 넣지 않아요. 우리 비공은 추출이지. 자, 비공은 추출은 어때? 뽑은 공을 다시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전에서 어떤 공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남아있는 공의 개수 달라지고 그 다음 공을 뽑는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럼 예를 들어봐. 자,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1개 나올 확률은 일단 이렇게 노가다로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떻게? 빨간 공 2개, 파란 공 1개는 3번을 뽑는 거잖아. 3번. 순서대로. 차례대로 3번을 뽑는데 빨간 거 2개, 파란 거 1개를 나올 확률은 그럼 일단 빨간 거, 파란 거 나올 수도 있고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게 나올 수도 있고요. 파란 거, 빨간 게 나올 수 있지. 자, 근데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니? 처음에 빨간 거 나올 확률은 8개 중에서 빨간 게 몇 개 있어? 5개. 곱하기 빨간 거 이제 공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지? 그 중에 빨간 거 몇 개 나왔니? 1개 뽑아왔으니까 4개 나왔지? 이제 공 6개 나왔지? 파란 거 뽑아야 되잖아. 파란 거 밑에 3개. 마찬가지야. 자, 너는 빨간 거 뽑았어. 7개 남았어. 이제 파란 거 뽑아야 돼. 파란 건 여전히 3개 남았어. 뭐야? 빨간 거 뽑아야 돼. 빨간 거 아까 1개 뽑았으니까 4개 남았네. 자, 너는 처음에 파란 거 뽑았어. 빨간 거 뽑았어. 7개 남았어. 빨간 거 여전히 5개 남았고. 빨간 거 뽑았어. 이렇게 되겠지. 니들을 다 다음에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겠지. 그치? 근데 가만히 못해. 분모도 똑같이 86. 분자는 어때? 순서가 달라지지만 결국 3, 4는 똑같죠.
분명히 차례대로 뽑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차례대로 뽑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순서 중요하잖아. 첫 번째 못 뽑고 두 번째 못 뽑는지가 중요하잖아. 빨강 파랑 뽑는 거랑 파랑까지 뽑는 거랑 분명히 다르잖아.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그 확률 입장에서 어때? 다시 뭐 이런 일이 생겨? 자,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순서 중요하지. 순서 중요하다고요. 뭐야? 차례대로 뽑는다고. 시행 자체는 차례대로 뽑아서 순서의 의미가 들어있는 시행이야. 근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은 있잖아.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확률에는 자, 순서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 없어요. 그냥 최종적으로 몇 개 나오면 하면 되는 거지. 즉 확률에서 요구하는 거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 자체는 뭔가 순서가 중요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론 중요해.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확률이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개수에 대한 결과만 요구하고 있지. 그지? 확률에는 순서의 의미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볼 필요가 없이 어떻게 풀어도 되는 거야. 마치 순서대로 세 번을 뽑는 문제지만 동시에 세 개를 뽑아서 그 중에 빨간 거 두 개, 파란 거 한 개 나올 확률을 구한 거랑 해도 똑같다는 얘기야. 왜? 아니 순서를 생각지 않으니까. 맞니? 그러면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부모. 동시에 3개 뽑았어.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게 2개, 파란 게 나온다는 얘기는 빨간 거 5개 중에서 2개 뽑고 파란 거 3개 중에서 1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이거 계산하나? 이거 계산하나? 똑같아. 어느 게 더 낫겠니? 은혜가 아니 뭐 맞니? 당연히 주머니에서 공을 동시에 꺼내는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동시에 꺼내는 문제 따로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동시에 꺼내지 않아요. 차례대로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비부분이야. 그럼 차례대로 뭔가 순서를 따져야 될 것 같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은 순서를 요구하지 않잖아. 순서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순서가 상관없는 동시에 뽑는 걸로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도 괜찮겠다. 아니 그게 더 편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알겠니? 자, 지금 이거 제대로 안 쓰면 결국은 이런 복잡한 거 이건 별로 안 복잡한 녀석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게 나온다고. 지금 간단한 예를 든 거잖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가면은 골 때린다고. 다시 문제 들어봐. 31번. 자, 어떤 상황이야? 1부터 7까지 공이 들어있는 공 상자가 있는데 자, 한 개씩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한대.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아. 그럼 뭐야 이거? 차례대로 뽑으면은 그 뽑혀난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공 안 집어넣으니까 남아있는 공이 계속 다 던지잖아. 춤들잖아. 근데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춘대. 자, 1부터 7까지 짝수 뭐 있니? 2, 3, 4, 있지? 결국은 하나씩 꺼내고 꺼내고 잉 하는데 짝수가 다 나오면 거기서 멈춘다고요. 맞니? 그런 시행에서 5번까지 시행을 한 후에 시행을 멈추라고 합니다. 5번째에서 시행을 멈춘다고요. 자, 5번째에서 시행을 멈춘 확률은 다른 말로 뭐니? 5번째에서 마지막 짝수가 나오는 거지. 이제 딱 5번째 마지막 한 개 남은 짝수가 탁 나옴으로써 그 시행은 끝나는 거야. 멈추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 3개가 다 나오면 당연히 그 앞에 끝나겠지. 근데 딱 5번째에서 끝나려면 자, 이미 이전에 짝수가 몇 개는 나오고 저 3개 중에 2개는 이미 나오고요. 그치? 안 나오고 있다가 마지막 5번째 짝수가 한 번 더 탁 나오면서 끝나는 거라고. 이래서 자, 마치 뭐랑 비슷한 느낌 오나? 뭐랑 비슷해? 게임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 선성대 문제 1점 횟수를 먼저 이기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7점 4 선성대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뭔데? 분명히 7번에 시작을 하는데 항상 7번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왜? 한 팀이라도 4번 먼저 이기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지금 그 상황이지. 기억나니 혹시? 어서봐. 선생님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어? 뭐라고? 그치, 끝나기 직전까지는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치? 6번째에서 경기 끝나면 일단 뭐야?
다섯 번째까지 결과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한 번 더 이겨서 게임 끝나는 걸 해야 된다 했지. 그냥 여섯 번째까지 몇 번 찍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기억나요? 같은 상황이야.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값을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와, 그럼 다섯 번 안에 끝났으니까 짝수가 세 번 나오고 나머지 두 번이 홀수 나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짝수가 먼저 세 번 나와버리면 뒤에 홀수 두 번 안 썼을 테니까 세 번 만에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는 일단 네 번째까지 해서 까지 짝수가 몇 개 나올게요? 둘. 그럼 홀수도 둘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마저 남은 한 짝수가 튀어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게임이 끝날 테니까 시행이 끝날 테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까지 짝수 두 번, 홀수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지. 확률을 물었으니까 됐니? 그거 차례대로 네 번을 뽑았을 때 짝수 두 번, 홀수 두 번 나오는 거는 와 선생님 그러면 짝짝 홀 나올 수도 있고요. 짝 홀도 있고요. 짝 홀 짝도 있고요. 아이씨 홀짝 홀짝도 있고요. 홀짝 홀도 있고요. 아이 뭐 어쨌든 많잖아. 순서 생각하면 그걸 짝수와 홀수 두 개를 막 순서 바꾸는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각각 한번 떠야 되겠지. 물론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방금 뭐라 그랬니? 지금 뭐야? 시행 자체는 차례대로 공을 뽑아내고 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몇 번째 짝수 나오고 몇 번째 홀수 나오는 얘기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뭐야? 짝수 두 번, 홀수 두 번만 나오면 되겠지. 순서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면 순서 없이 생각해도 된다고요. 1부터 7까지 중에서 몇 개를 뽑는데 4개를 뽑는 거야. 4개 뽑았어 동시에. 근데 그 중에 짝수 2개, 홀수 2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짝수가 몇 개 있어? 셋 중에 2개 나오고 홀수는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중에 홀수 2개를 뽑아내면 돼. 이게 뭐야? 네 번째까지 짝수 2번, 홀수 2번 나올 확률이야 이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뭐니? 짝수 나와야겠지. 자, 공 몇 개 남았니? 7개 중에서 4개 뽑아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3개 중에 마지막에 짝수가 짝수 1개 남아있잖아. 그치? 한번 해주면 마지막에 짝수 나오겠습니다.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좀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래. 확실히. 책을 봐도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푸는지 설명 없어요. 그럼 문제는 다 순서인데 갑자기 정확히 나오니까 애들이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정확히 했으면 순서 정리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또 얘기할게. 확률에서 39번 보세요. 39번. 자, 1, 1, 2,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아, 이거 하기 전에 못 들어야겠다. 34번을 먼저 봐. 주머니에 1,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4개를 동시에 꺼내서 나열했을 때 그 순서가 A, B, C 순서로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됐어요? 이게 뭐니? 동시에 4개를 꺼냈을 때 그치? 나열하는 거야. 나열했더니 그 나열된 결과가 제일 앞에 게 제일 작고 갈수록 크지도. 즉 순서대로 나열될 확률을 묻는 거지. 됐습니까? 그 일단 뭐 때문에 이 문제 보냐면 지금 그냥 공을 보니까 1, 2, 3, 4 숫자들인데 1만 2개 들었네? 그치? 1만 2개 들었네? 그럼 이제 의미 생기지. 그럼 선생님 이 1과 이 1은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치?
공에 똑같이 1이 적혀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로 오겠다라고 한 거야. 그럼 그래놓고 풀면은 답이 틀리지. 자, 확률에서 봐, 경우의 수에서 얘들아 너네한테 여기서 내가 공을 꺼냈을 때 그 공의 눈이 나오고 있지. 공을 한 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몇 개야? 1, 2, 3, 4 4개밖에 없지? 경우의 수 구할 때는 4개야. 왜? 니들 어차피 똑같으니까 구분할 필요 없는 거잖아. 똑같은 거니까. 근데 확률을 구할 때는 저는 똑같은 공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야? 서로 다른 공으로 취급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다. 기억나나? 기억나나? 안 나나? 자, 주머니 속에 똑같은 공이 여러 개들이 있으면 그들을 전부 다 다른 공으로 봐주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확률의 수학적 확률의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면 너네 제대로 아니겠지만 수학적 확률은 자 어떤 전제가 뭐냐면 어떤 시에서 각 근원 사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 근원 사건이 어떤 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소 하나짜리 사건이지. 그럼 지금 여기서 어때? 니들을 똑같은 일로 본다면 자 1이 나오는 사건 하나, 2가 나오는 사건 하나, 3이 나오는 사건 하나, 4가 나오는 사건 하나. 근원 사건 몇 개야? 4개 나와. 근데 그 4개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똑같니? 니들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지만 1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잖아. 그럼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상태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은 일로 보고 풀면은 확률 계산하면 나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개수가 다 다르지만 그걸 개수를 다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 1과 네 2를 어때? 서로 다른 일로 보고 풀어야지 된다고. 명심하세요. 확률에서야. 확률에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는 똑같은 공도 서로 다른 공으로 보고 풉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 그러면 두 개의 공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1A와 1B가 있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수보다 전체 경우수는 얼마니? 여기에서 4개를 꺼내서 나열을 할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4개를 꺼내서 나열을 할 거라고요. 6개 아니에요. 5개 중에서 4개를 꺼내서 나열할 거야. 그럼 부모는 뭐니?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니까 비슷하지 그치? 자 혼자는 뭘 보내? 저 나열 하다 보면은 결국 야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 됐니? 자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됐지? 자 어떻게 살까?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몇 개 뽑으면 돼. 이거만 크거나 같다 뭐가 됐나 우리가? 순서가 정해질 때 그렇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나열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뽑기만 하면 크기 순서대로 A, B, C, D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저희 5개 중에서 몇 개? 4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나 문제는 또 뭐가 있냐? 1이 문제다 1이. 야. 자, 이거를 5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4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5시 4를 쓰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보자. 저 5개 중에서 아무거나 4개를 뽑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저절로 순서가 정해지나? 이 5개가 서로 다른 5개잖아. 그치? 4개 뽑으면 예를 들어 봐. 내가 5개 중에 4개를 뽑을 때 이걸 하나만 뽑게 되면 이렇게 뽑게 되면 그냥 저절로 순서 정해지지. A가 제일 작은 거, B가 너, C가 너, D가 너니까 상관없지. 근데 1을
두 개 뽑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순서가 2는 안 정해지지. 그러니까 얘가 1A, 1B 들어갈 수 있고 2, 3 들어갈 수 있겠지만 1B, 1A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뽑게 되면은 내가 뭐 해야 돼? 곱하기 몇 배? 순서 바뀐 경우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거야. 1A랑 1B는 서로 다른 거긴 하지만 숫자의 크기 관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니? 생긴 똑같은 거 자리 바꿔도 아니 다른 걸 본다니까 우리 지금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자리 바꾸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고. 분모 구할 때 서로 다른 걸 보고 구했으니까 분자 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분자인데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야. 1이 몇 개? 1개만 있는 숫자. 자 그럼 1이 1개 있는 경우는 자 2나 2 중에 누굴 뽑을지 어떻게했지? 두 가지지. 1A를 뽑을 수 있고 1B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 놓고 나머지 2, 3, 4 중에서 몇 개? 2개를 가지면 되고요. 또는 1이 2개 들어있으면 그래? 그럼 1, 1 뽑고 나머지 2개를 뽑아가겠다. 3개 중에서 뭐냐 지금? 왜 미안? 1이 1개 뽑으려면 1A나 1B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공을 총 4개 뽑아야 되니까 3개 더 뽑아야 되잖아. 그럼 2, 3, 4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가겠다. 미안. 됐지? 그럼 1 1개에 2, 3, 4 해가지고 걔들이 줄 서는 경우는 한 가지. 됐음. 자, 그 다음에 1이 2개 들어가면 1, 2개 뽑고 4개 채워야 되니까 나머지 2, 3, 4 중에서 2개를 뽑아가야 돼. 그럼 총 4개가 뽑혔지? 그러면 이 크기에 의해서 순서대로 배열될 텐데 문제는 지금 1이 2개이기 때문에 1끼리 자리 비교가 크기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럼 1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네? 여기 들어가겠다. 됐니? 자, 나눠야 될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모르지,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모르지만, 분자? 저 5개 중에서 내가 지금 4개를 뽑아야 돼.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4개를 선택만 하면 돼. 그럼 4개를 선택하는 게 54가 될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나? 1이 서로 다른데, 1끼리는, 만약에 1이 내가 뽑은 4개 중에서 1이 2개 들어있으면 1끼리는 누가 앞인지 뒤인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자리를 바꿔주는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겠네? 1이 1개일 때는 곱하기 2 안 해도 되겠네? 나눠야겠다, 자연스럽게. 됐어요? 오피사는 120, 2, 6, 다음은 8. 따로 답은 120분의 8, 15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서 뭐 준비하자고? 똑같은 숫자가 적힌 공도 서로 다른 공으로 쳐다보셔야지 확률이 정확하게 구해진다라는 거야. 왜? 너 때문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된다. 공의 개수가 달라지면 각 숫자별로 공의 개수가 다르면 그들이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돼?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숫자들, 똑같은 숫자들을 다 다른 걸로 소개해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39분 봐봐요. 자, 39분도 봐봐. 1, 1, 2, 2, 3, 3 이렇게 있어요. 그치? 공이 같은 게 2개씩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어? 저걸 전부 다 다른 걸로 포장하고 있다. 됐니?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1A, 1B, 2A, 2B, 3A, 3B 이렇게 쓰면 총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한 개씩 뽑아서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아요. 이걸 몇 번 했을 때? 6번 했을 때 K번째 끈의 공에 적힌 숫자를 AK라고 한다. 그럼 A1은 뭐야? 6번 끈 할 때 첫 번째 나온 공, 두 번째 나온 공, 세 번째 나온 공, 네 번째 나온 공, 다섯 번째 나온 공, 여섯 번째 나온 공이야. 6번을 뽑아서 차례대로 앞에 3개를 가지고 n이라는 숫자 만들고요. 뒤에 나온 숫자 3 가지고 n이라는 숫자를 만든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A1 곱하기 100은 뭐야? A1은 이 n이라는 숫자의 100의 자리 숫자라는 뜻이지. A2 곱하기 10은 m의 10의 자리 숫자지. 300, 20 이걸 몇 대? 3 곱하기 100이잖아. 300. 2 곱하기 10이잖아. 20.
1 곱하기 1이잖아. 100의 자리 숫자 10 앞에는 10의 자리 숫자 1 앞에는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되는 거지. 3개 뽑았을 때 처음 뽑은 3개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 숫자 가지고 3자리 n 만들고요. 뒤에 뽑은 3개 숫자 가지고 n을 만든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자, 이때 뭘 구하냐? 이렇게 숫자를 만들 때 m이 n보다 크게 될 확률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확률 단어. 자, 8대 합주니까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들 다 나올 수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니 중에서 6개의 공을 차례대로 뽑는 경우의 수가 분모 오겠네. 자, 저 6개를 차례대로 뽑아내는 경우의 수 얼마야? 6, 100. 그지? 서로 다른 6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뽑아서 이렇게 나열해주는 거잖아. 그지? 얼마? 6, 100. 720. 자, 두 번째. 혼자는 뭘 원해? m이 n보다 크기를 원해. 자, m이라는 숫자가 n보다 크기를 원한다는 거는 봐. 둘 다 세 자릿수인데 네가 네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누굴 비교하겠니? 누가 큰 거야? 네가 크지? 왜? 100의 자리 네가 크니까. 누가 큰 거야? 네가 큰 거지? 왜? 100의 자리 똑같은데 10의 자리 크니까. 그치? 지금 뭔 얘기야? 위의 수가 아래 수보다 크려면 일단 뭐야? 100의 자리를 비교해서 100의 자리가 크면 큰 거야. 두 번째는 만약에 100의 자리가 똑같다면 10의 자리가 크면 큰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똑같다면 1의 자리가 크게 더 큰 거겠지. 그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럼 첫 번째 누가 더 크면 돼? 100의 자리 A1이 A4보다 더 크면 된다. 그럼 A1, A4보다 크면 뒤쪽에는 순수 크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뒤에 네가 아무리 큰 거 와도 일단 네가 크면 절대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된 경우 수를 세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된 경우 수는 어떻게 돼? 크기가 정해지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나는 두 개를 뽑아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A1, A4가 될 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네가 더 크려면 3, 1, 3, 2, 2, 1 이렇게 될 수 있지. 3일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아니야? 왜? 3이 몇 종류 있으니까 3A, 3B가 있으니까 여기에 3A 올 수도 있고 3B 올 수 있겠지. 몇 가지? 두 가지. A4 자리에 1A 올 수 있고 1B 올 수도 있겠지. 서로 다른 1이니까 두 가지지. 그러면 A1과 A4가 정해지면 나머지 A2, A3, A5, A6는 아무거나 써서 와도 되겠지. 그럼 서로 다 4개 변하는 게 얼마야? 400. 너도 어떻게 했니? 똑같겠지. 너도 똑같겠지. 그러면 곱하기 얼마? 3 해줘도 되겠다. 그렇지? A1이 A4보다 크면 항상 M이 N보다 크게 될 거라고요. 여기 얼마?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상관없는 거. 그지? 얘가 여기 어떻게 된 경우가 3일, 3이, 2일이지만 마치 3개처럼 보이지만 3개 아니라 보니 각각의 3이 될 수는 두 종류, 1이 될 수는 두 종류, 2가 될 수는 두 종류, 3이 될 수는 두 종류. 다 두 종류씩이니까 곱하기 424 곱하기 4 96 곱하기 3 96 곱하기 3 100 곱하기 3 하면 300 96은 100보다 4 모자라지. 그래서 3번 들어갔으니까 12 모자라겠네. 288이겠네. 됐어? 두 번째는 A1하고 A4가 같을 수 있어. 100의 자리는 똑같을 수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되니? 10의 자리가 더 크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뭐야? 1, 1로 같아질 수 있고요. 2, 2로 같아질 수 있고요. 3, 3으로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 1로 같아지면 네가 될 수 있는 거는 남은 게 2, 3 종류밖에 없잖아. 1, 2개 다 썼으니까. 2, 3 되니까 네가 될 수 있는 거는 3, 2가 올 수밖에 없네. 2, 2면은 여기 뭐야?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3, 1밖에 안 되고 3, 3으로 똑같으면 10의 자리는 2, 1로 크기가 정해져야 되겠다.
그 나머지 A3랑 A6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다. 이것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써보자. 얘들아, 봐봐. 조심해. 1이 오는 경우 수몇 가지야? 한 가지로 하면 안 된다. 왜? 1이 몇 종류 있으니까? 그 종류 서로 다른 걸 보게 됐으니까. 잊지 마, 끝까지. 그럼 이게 1A면 1B, 1B면 1A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 3, 2 오는 것도 3이 오는 것도 몇 가지야? 두 가지. 3A가 있고 3B가 있고 2A가 있고 2B가 있으니까 또 두 가지. 남은 거 몇 개 있냐? 숫자 두 개 있지? 두 개 A3랑 A6에 배열되는 거는 이렇게. 그 밑에도 어때? 똑같겠지. 밑에도 똑같겠지.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얘는 것들이 몇 번? 대박.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나? 40. 자, 세 번째는 A1과 A2가 같고요. 15의 자리 똑같아. 그러면 이제 1의 자리가 더 크면 되는데 생각해봐. 둘이 1, 1, 2, 2가 왔어. 둘이 어때? 남은 게 같을 수밖에 없잖아. 둘씩 있는데 둘 같고 둘 같으면 남은 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조건을 만족한 기호수는 안 나온다. 따라서 만족한 기호수는 얼마니? 너랑 더비겠다. 따라서 확률은 720분에 얘가 답니다. 320, 336인가? 6으로 나누면 6은 6, 20. 6, 30, 6, 30. 8, 7, 56. 8, 7, 8, 8, 5. 7. 자, 복잡한데, 자, 이 문제랑 앞에 문제를 푼 이유가 뭐야? 서로 다른 걸로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 얘들아, 너네 풀이 보면 이거 다 똑같은 걸 보고 풀었을 거야. 오, 선생님, 선생님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아니고. 자, 얘는, 봐봐. 이렇게 푼 게 많은데, 얘는 1도 몇 개? 2개. 2도 몇 개? 2개. 3도 몇 개야? 2개지. 같은 게 여러 개 있긴 하지만 개수가 어때? 다 똑같지. 그 말은 얘를 똑같은 걸로 보고 똑같은 걸로 보고 똑같은 걸로 봐도 각 근호 색깔이나 확률이 어때? 똑같지.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 3분의 1은 똑같지.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보고 풀어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칙은 다른 걸로 보고 풀어야 돼. 근데 얘도 앞에 봤던 34번 문제 어때? 1만 2개잖아. 그럼 1이라는 확률과 2가 3이랑 나올 확률은 달랐지. 그럼 각 근호 사건이라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풀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다른 걸로 보면은 각각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로 똑같이 동일하잖아. 그렇게 푼 게 방금이야. 근데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1, 2개, 2, 2개, 3, 2개를 같은 걸로 묶어놓고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왜? 일요일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확률이 똑같게 유지가 되니까.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원칙대로 하자. 원칙 뭐야? 같은 공이 섞여 있어도 뭐 한다? 다 다른 걸로 1A, 1B, 1C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푼다고요. 개수는 조금 많아질 수 있겠지만 확률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헷갈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니? 확률 문제에서 서로 똑같은 게 여러 개 존재할 때는 그들을 모두 뭘로? 다른 걸로 보라고. 오케이? 알았나? 중간에 와서 뭐 말인지 모르겠지? 옛날에 했잖아.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확률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금요일날 페이스 하도록 할게요.